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워싱턴 선언 비난, 핵잠 한국 배치 용납 못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핵잠 배치의 정례화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 핵잠 배치에 대해서 정례화를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핵잠을 직접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핵잠 배치는 정례화를 받아들였는데 이 때문에 중국도 날카로워졌죠.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핵잠 배치가 정례화가 왜 중국을 화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워싱턴 선언 비난 핵잠 한국 배치 용납 못해입니다. 지난 28일 베이징 일보가 27일 저녁 중국 외교부 류진숭 아시아 담당 국장이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부공사를 불러서 한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숙한 교섭 제기, 이것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27일 중국 외무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고 하면서 반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며 누구도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태평양으로 진출을 노리는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눈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딱 여기 대만을 딱 지키고 있고 여기가 미국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 바로 밑에죠. 목 바로 밑에 목덜미를 딱 붙잡고 있는 미국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허하게 하며 상황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과 대만 분리주의자들이 대만 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이죠.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원 이러한 것들을 원해서 지금 중국을 계속적으로 키워왔는데 이제 뒷덜미를 잡힐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이 페트로달러도 깨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1위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반도체를 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대만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이야기를 더 했죠. 한국산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한국을 굴복시켜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붙게 되면 이 동북아시아 정황상 무게우추가 좀 기울어지는 영향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 아무리 해군력을 키워도 일본과 미국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여기에 대공 무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견제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라고 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행보는 냉전식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하면서 이는 블록 대결을 부추기고 핵 비확산 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시킨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을 키우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전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만 문제 언급한 거 이것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반발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핵잠의 배치의 정례화. 중국 관영지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국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28일 사설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한국 입장에서는 심리적 위안이 되겠지만 동북아시아 입장에서는 늑대를 집으로 들이는 셈. 원래는 한국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전략적 핵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미국과의 그 협상이 좀 잘못됐어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일단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일단은 봐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국 핵무력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자극해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거는 중국 입장이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이 안정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 그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끌어냈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매체는 워싱턴 선언에 중국을 겨냥한 숨겨진 이면 또는 한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27일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인 리 차오의 의견을 인용해서 미국이 정말로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핵위기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대기권 내 핵실험 등 전례 없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한반도를 한국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말을 그대로 북한을 떼서 중국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을 중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기권 내 핵실험 등 전례 없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핵위기가 촉매가 될 수 있다. 왜?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도 뭐 잘못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북한 나름대로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준슝 연구원도 미국과 한국은 이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 방문을 실현했는데 만일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해 핵무기 배치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자, 여기서 중국이 원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게 될 뿐이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중국 영토 가까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중국이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더 많은 전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정말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이게 다른 워딩 다 필요 없고 이 워딩이에요. 어떤 거냐?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을 먼저 배치시키고 이 이후에 핵항공모함까지 그리고 전략폭격기까지 한국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냐? 왜? 우리 대만 쳐들어가야 돼. 대만 쳐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여기 배치를 시키면 엄청나게 빨리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핵잠 정기적 한국 방문에 반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동태평양, 특히 한반도 앞바다에서 영향력 축소. 지금 서해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요. 바레만에서 이렇게 바레만에서 심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주 복장 터지죠.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미국도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럽에선 콧방귀도 피지 않았는데 실현이 됐죠. 그러면 이것도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잠 배치는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극에서 군사기지를 공동으로 만들고 나토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빙상 실크로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1도련선에 한국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해양 부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미국의 핵잠이 상시 출현은 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A2AD 전략 개요라고 지금 나와 있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 검은색 선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도련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린데 미군을 이 선 밖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이 이게 미 해군의 유령 함대가 이쪽 바깥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만의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자유의 항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의 항행. 자유의 항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 이 그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해상 실크로드의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다롄에서 떠나서, 다롄이 이쪽에 있죠. 다롄에서 떠나서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제1도련선 안에 한반도가 싹 들어가 있어요. 여기 땅 우리가 지배할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여기 이 바다 우리 것으로 만들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혈 입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북극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 말라카 해협이죠. 이쪽에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걸프만에서 우리나라로 유조선으로 그 천연가스나 아니면 원유를 싣고 올 때 이렇게 와요. 딱 이 자리. 이 노란 선을 타고 그대로 돕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최단 노선입니다. 최단 노선인데 만약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만약 대만이란 나라를 중국이 찬탈한다면 여기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 그 제1도련선 안으로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게 되면 1도련선으로 못 들어가고 이 배가 쭉 이렇게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네시아 이쪽을 지나서 필리핀 뒤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1도련선 여기까지 미군이 밀어나게 되면 한국의 땅은 한국 땅이 아니고 중국의 땅처럼 보이길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이게 한국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치 봐야 돼. 우린 눈치
일도련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어?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산이나 아니면 광양이나 군산이나 이러한 곳에 핵잠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 그리고 핵항공모함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쪽 일도련선 안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북극 실크로드를 개발하고 있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눈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워딩을 썼습니다. 지금 대만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만이 밀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경제적인 손해 쭉 돌아가기 때문에 몇 시간은 더 걸린다라는 사실.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의 존재 때문이죠. 특히 중동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싣고 오려면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대만 해협을 지나야 최단 거리가 됩니다. 이는 중국의 1대1로의 해상 루트와 동일한 상황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의 수위가 높아진 지금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이런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도 안전하게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제3도련선까지 그으며 미군을 하와이까지 밀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3도련선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3도련선이고 여기가 하와이거든요. 그래서 1도련선은 한국 바로 밑에까지, 제주도 밑에까지가 1도련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2도련선은 괌까지 밀어내는 것, 그리고 3도련선은 하와이까지 미군을 밀어내는 것.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란 사실이죠. 이 때문에 이번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훈련이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훈련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냐면 괌까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괌이라는 것은 지금 2도련선 이런 이야기죠. 결국 2도련선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미국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항공모함의 훈련으로 전력 노출만 했다라는 분위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군력은 미국이 우려할 만큼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쪽수비례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육군과 같은 경우는 공중폭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해군은 얼마나 많은 전투함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쪽수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미국이 전함 500척 양성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함정수는 2020년 이미 미국을 초월했고 해가 급습해질수록 이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판 사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중국의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미국의 무기나에 핵잠 준비를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그리고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이 이후에 핵항모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한국판 사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이 개발을 하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핵잠수함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워싱턴 선언을 해서 핵잠수함이 한국에 정기적으로 온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만약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그리고 전략적 폭격기 이런 것까지 오지 않느냐라고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를 해서 지렛대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으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여기에 쫓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과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